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에게 한 가지 동의하십니까? 종종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그렇게 보고 종종 영적 현상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로 돌아가는 영혼에 의해 정말로 괴로워합니다. 모든 과학자들을 정말 혼란스럽게 만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46년 전 이스턴 항공 401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플로리다 늪지대에 추락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항공산업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입니다. 신호등의 비극. 1972년 12월 29일 로키드 1011일 트라이스타 401편가 뉴욕을 출발해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향하는 하양 벡터 비행을 했다. 이 항공기는 밥 라프트 데윌리 승무원이 조종합니다. 그는 30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가진 베테랑 군인입니다. 10명의 승무원과 함께 부기장, 벗, 스탁스틸과 항공 엔지니어, 단, 리포, 승객 163명을 태운 비행기는 오후 9시 20분 마이애미 국제공항을 통해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했다. 끔찍한 악몽이 시작될 때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정확히 오후 11시 32분에 최종 목적지에 접근하고 있을 때 라퀴드 1011일 트라이스타가 착륙하려고 했을 때 부기장 스탁스틸이 착륙등이 깜빡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승무원에게 비행기 전면에 장치가 잠겨있음을 알렸습니다. 승무원이 착륙 장치를 여러 번 켰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표시등이 여전히 켜지지 않았습니다. 조종석 내부의 신호, 착륙 장치에 대한 확인 없음. 따라서 로프트 선장은 공항 착륙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다음 상황을 항공교통관제소에 알립니다. 관제소는 정보를 입수해 기장에게 고도 유지를 부탁하면서 고도를 수정하려 했다. 이때 비행기는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 늪지대 상공 2000피트 상공에서 자율비행 모드로 전환됐다. 한편 승무원들은 직감으로 신호등에서 오작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단 리포는 창문을 통해 떨어지는 장치를 연구했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승무원의 주의가 집중되었고 그들 중 누구도 실수로 자동 조종 장치 끄기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늪 위를 날고 있을 때의 산만함과 사실적인 요소는 시각적인 단서가 많지 않습니다. 승무원이 문제를 깨달을 때까지는 어둠 속 광야의 증거들이 너무 늦었다. 401편은 시속 363km의 속도로 아래 늪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늪 표면에 비행기 배가 충돌하면서 모든 연료가 방출되어 어두운 늪이 불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401편 탑승객 176명 중 승무원 전원을 포함해 총 97명이 사망했다. 그 엄청난 규모는 미국 최악의 항공재해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혼은 비행기를 배회합니다.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항공 커뮤니티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에서 죽은 승무원과 유령 같은 만남이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현장에는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가운데 늪지대 주변에서 많은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장면을 보고 나는 동안 그들은 때때로 20명 이상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고 앉아 있고 일하는 지역 주위를 배회하는 것입니다. 더 스릴 있는 것은 밤 라프트 기장의 유령이 일부 항공사 직원 앞에 나타나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지니어 단 리포가 황폐한 조종석에 앉아 명상에 잠긴 채 사라지고 밤에 엷은 안개처럼 나타나는 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당시 동방항공 401편 추락의 미스터리 소식이 널리 퍼졌다. 그 영향은 영적 신비를 멈출 뿐만 아니라 항공과학 및 기술 분야의 많은 사람들을 설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망한 승무원이 401편과 같은 경로를 사용하는 다른 항공편의 승객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객이 자리에 앉자마자 창백한 얼굴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니 상당히 피곤해 보였다. 그녀가 물으려고 몸을 돌렸을 때 그는 혼란스럽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걱정되어 그녀는 벨을 눌러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승무원이 도착하자마자 그 남자는 그녀와 주변의 승객들 앞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너무나 솔직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옆에 있던 여성은 당황하며 평정을 잃었다. 크루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 승객이 진정된 후 승무원이 그녀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옆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을 엔지니어단 리포로 인식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승무원이 비행시간 전에 장비를 점검하던 중 그들은 갑자기 밤 로프트 기장이 비행기 밑을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들에게 비행기를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다음 그는 허공에 녹아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결국 기계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위해 비행이 취소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라프트와 리포의 유령이 승무원 및 승객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여러 번 녹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중 하나는 2011이 엔지니어가 이륙하기 전에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을 때 리포가 바로 옆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리포는 엔지니어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러한 사건은 승무원뿐만 아니라 항공사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에 들어가 공항 유니폼을 입은 남자를 맞이했을 때 동방항공 부사장의 유령 같은 만남. 이 사람은 자신이 출발하려는 항공편의 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환원은 공포에 휩싸여 자신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고 밤 라프트 선장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밤 로프트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현상. 과학자들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라프트와 리포의 다양한 유령 목격은 모두 흥미롭고 때로는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두 유령의 대부분은 유령이 아닌 실제 혈육과 흡사한 극도로 생생하고 실제적인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많은 목격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가 죽기 전에 점차 실제 자신으로 전환됩니다. 이 심령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초자연적 조사관의 시도는 이스탄 에어라인즈에 의해 협조 거부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미스터리한 사건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강박 현상에 대해 논의하거나 대중에게 폭로하는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영적 사건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고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항공은 여전히 401편에서 가져온 모든 부품을 조용히 제거하고 있다. 승무원 401의 유령이 항공기 부품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승무원들의 영혼에 대한 강한 집착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른 2011 비행에서 발생한 모든 유령 현상은 미국 비행안전재단에 보고되었습니다. 조직은 목격자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를 수집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와 승무원의 보고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991년 이스턴 항공은 파산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이 남긴 유산은 세계에서 가장 유령이 많은 항공사라는 칭호입니다. 이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유령 이야기를 퍼뜨릴 이유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직업에서 평판이 좋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401편처럼 유령이 선명하고 자세하게 목격된 비행기 추락사고도 없었다. 이로 인해 미국 항공업계 수사관들은 진위를 인정하고 실험과학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것의 대부분은 풀러의 책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1976년에 출판된 비행 401의 유령은 풀러를 고소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이스턴 항공의 고위 경영진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1978년에 어니스트 보그나인이 레포의 부기장으로 출연하고 젊은 킴 베이싱어가 운명의 비행에서 살아남은 승무원 중 한 명으로 출연한 TV 시리즈로 각색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중문화에 너무 스며들어 이전에 플리트우드 맥의 멤버인 밥 웰치가 1979년 솔로 앨범 3 하츠를 위해 고스트 오브 플라이트 401이라는 노래를 녹음했습니다. 401편의 잔해는 코네티컷 주 멀로에 있는 에드 언드러 레이노런의 초자연적 박물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특히 401편의 조각이 들어있는 비행기 내부에 잊혀지지 않는 다양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